님께서 제가 인사 다시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쿠웨이트에서 사업하다가요, 다시 경기도 고향에 와서 우리 전소연 사장님과 함께 사업하고 있고요. 저희 파트너분들도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 특히 또 우리 항상 도와주시는 박주환 사장님, 나성경 사장님과 함께 사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한테 사업을 준비했을 때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한 3개월, 4개월 정도 쿠웨이트에서 저 혼자 이제 목표를 세우고 공부도 해 나가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꼈던 거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최근에 사실 제가 이거를 준비했을 때는 최근에 그 이병진 사장님 강의, 그리고 그 후에 김경주 사장님 그 리더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제가 사실 마음에 와닿는 게 되게 많았고요. 공교롭게도 그 비슷한 때쯤에 제가 루신의 고양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게 됐었어요. 굉장히 짧은 단편 소설입니다. 읽으면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 단편 소설이에요. 그 소설을 사실 읽고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그 사장님들께서 주셨던 메시지하고 또 제가 느꼈던 그 마음의 느낌하고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그 소설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고양이라고 하는 루신의 고양이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그래서 그 소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느끼고 있었던 어떤 고민들, 이 소설에서 나오는 갈등이 제가 느꼈던 고민과 너무 비슷한데 그것이 우리 리더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를 나누고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루신의 고양이라는 소설은 1921년에 발표된 소설인데요. 약간 자전적인 소설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짧고요. 줄거리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야기와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한 사람이 이 고향은 굉장히 시골이고요. 이 1920년대라면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도 이제 일제 식민지 하에 있었고 중국도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국도 과거로부터 있었는데 일본이 들어옴과 동시에 개화가 돼서 사실 여러 가지 새로운 문물들을 막 받아들이게 되면서 굉장히 격변해 있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 시기에 사실 소설의 줄거리는 굉장히 짧습니다. 한 사람이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고향에 갔다가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게 되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기는 1920년대 중국이고요. 사실 1920년이라고 하면 제 돌아가신 할머님이 태어나신 게 20년대 말이시거든요. 제가 저희 할머니한테 들었던 그런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 특히 중국은 1920년도에 큰 가뭄이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웠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1920년대인데 이 주인공 집은 사실 그 시골에 있는 집에 굉장히 부유한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하인들도 많이 있었고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는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한양, 서울에 가서 중국의 큰 도시에 가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0년 만에 이런 큰 이제 오래된 여객선을 타고 자신의 고향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고향을 방문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아슬아하고 굉장히 어떤 그 마음에 느낌이 오고 고향에 왔으니까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소설의 분위기는 굉장히 우울하고 쓸쓸해요. 왜냐하면 이 주인공이 고향을 방문한 게 굉장히 성공을 해서 온 게 아니라 이 집이 망해가지고 고향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많은 묘사가 있지 않지만 그 특이한 점은 그 가족들이 함께 망해서 가면 예를 들면 함께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가야 되는데 어머니하고 조카만 데리고 집을 정리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의 동생 부부도 이제 없는 상태에서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그냥 그 어머님과 함께 남은 집의 세간살이를 정리하고 이제 그냥 고향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소설의 주인공이 느끼게 된 거의 가장 큰 배경은 고향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했다시피 이 주인공은 그래도 잘 사는 집이었어요. 하인도 두고 집에 여러 가지 머슴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로 하면. 그래서 잘 살았고 자신은 바깥에서 공부도 하고 어떤 괜찮은 직장, 일해서 일도 하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온 20년 만에 돌아온 고향 모습은 사실 그 20년 전과 전혀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힘들어진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특히나 이제 가뭄이 들어서 제대로 작물도 나지 않는 상태에 그때 정치적인 상황, 일본의 어떤 그런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굶어 죽고 특히 자신의 집에서 있었을 때 이 어린 아이들 사진은 제가 일부러 사실 넣었는데 자기가 어린 나이에 고향에 있었을 때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이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참 마음 아파하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내 고향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또 후회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나. 말이 아닙니다. 여섯째 놈도 거들게 되었지만, 그러니까 농사를 거들게 됐다는 말이고요. 그래도 먹기에는 모자랍니다. 게다가 세상도 어수선하고 어디를 가나 돈만 뜯기고 법도 없고 농사도 시원치 않고 농사지어서 메고 나아가 팔아봐도 세금을 내야 하니 본전까지 손해를 보고 그렇다고 팔지 않으면 썩어버리는. 그러니까 사실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일을 하지 않기에는 먹고 살기 위한 가족들이 있으니 그게 어렵고 이런 그때 당시에 어려운 상황이 소설 속에 잘 나타난 것 같았어요. 이 마지막 부분에 고향의 집의 가산 중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제사 물품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때가 막 개화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인 사람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방식 그대로 제사를 지내지는 풍습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이제 변해가는 문물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 고향의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물건 중에서 이 제사용품을 아주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챙겨가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과거에 매여서 살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 주인공은 생각하면서 이제 고향을 떠나고 다시 배를 타고 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가고 있는 이 미래, 더 나은 삶, 이곳이 정말 괜찮구나.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사람이 분명히 이 과거 어렵게 살고 있는 자신의 고향보다 더 발달하고 미래가 있는 그곳, 이 도시가 더 낫다는 걸 알면서도 배를 타고 나가면서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제일 마지막에. 과연 나한테는 근데 진짜 희망이 있나? 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도시에 간다고 해서 나한테는 희망이 있을까? 이런 의문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향에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향로 촛대를 바라보는 것과 내가 이 도시를 나가면서 멀리 보이는 이 미래의 희망을 바라는 게 진짜 가치가 있나? 차이가 있나? 내가 이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나? 차이가 있나? 내가 가는 그곳에는 정말 희망이 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루시는 사실 이때 당시에 있던 이 중국의 사람들에게 이런 희망적인 사실 메시지를 마지막에 남기면서 사실 소설이 끝나는데요. 제가 사실 굉장히 인상 깊어서 제 인스타에도 올리고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희망이라는 것은 원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지상 위에 놓인 길과도 같은 것이다. 원래 지상에는 길이 없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루시는 사실 이때 당시에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길이 처음에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가다 보면 길이 생기는 것처럼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사실 이 소설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사실 느꼈던 거는 뭐였냐면 저의 어떤 과거 때문이었어요. 저의 어떤 꿈, 저의 삶, 제가 바라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의 고향은 어디고 내가 진짜로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나? 라는 생각을 사실 이 소설을 읽은 날 저녁에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선택하고 지금 그것을 열심히 따르고자 하는 이 뉴스킨이 과연 나는 이 주인공과 같이 고민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에 사실 빠져들었어요. 책의 교훈은 굉장히 단순한데 그 일본 식민지 체제와 그때 구시대적인 정치적인 체제에 대한 비판이 하나고요. 나머지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격변의 시대에 준비되어 있지 않던 민중들에게 격려와 어떤 희망의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었는데, 저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 생각해 보면, 제가 뭐 그때를 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기도 사실은 정말 격변의 시기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제가 결혼한 지가 이제 11년이 좀 넘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스마트폰, 주변에 넘쳐나는 이런 와이파이, 인터넷 시대,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가 결혼했을 때만 해도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 10년이라고 하는 정말 짧은 시기에 우리 삶에 아예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 10년 전에, 몇 년 전에, 혹은 1년 전에라도, 코로나가 오기 전에 1년 전에라도 나는 이렇게 변해가는 삶에 대해서 정말 준비가 되어 있었나? 나는 어떻게 살고 싶어 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이걸 준비할 때 제가 생각했던 고향은 사실 이 왼쪽 사분면이에요. 제가 쿠웨이트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사실 STP도 나눠보고 연습도 많이 해보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을 해보자고 권유도 해봤는데 이것을 할 때마다 이 사사분면, 현금 흐름의 사사분면을 나누면서 제가 점점 더 잘 깨닫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이 과거에 내가 살고 있던 이 왼쪽 사분면, 그리고 내가 바꾸고자 하는 이 오른쪽 사분면의 차이가 과연 무엇인지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생각해 보면 사실 제가 이 책, 로버트 키요사키의 책을 제가 대학생 때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많은 책들을 제가 이 뉴스킨 사업에 대해서 권유받기 전에도 읽었었고 권유받는 후에도 읽었었는데 단 한 번도 이쪽 오른쪽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해보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있었던 저의 어떤 사고방식은 마치 루신이 얘기했던 그 고향 사람들처럼 어떻게 그곳이 먹고 살기도 어렵고 힘들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준다는 걸 알고 있지만 결국은 그곳을 떠나고자 생각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사실. 내가 집이 어떤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이디어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그냥 공부해서 직장을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나한테 주어지는 월급으로 내가 잘 살 수 있겠지. 사실 그게 제가 바라봤던 세상의 전부였었던 것 같아요. 이것으로 가면 좋겠지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감도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신기한 것은 뉴스킨을 알고 나서 조금 신기한 것은 들어보고 배워보고 사람들과 나누다 보니 정말 이 오른쪽 사분면에 갈 수 있고 이것에 정말 내가 원하던 삶, 경제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자유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는데 이 주인공과 같은 마음 상태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 주인공도 그 고향의 그 비참한 모습을 봐놓고도 거기를 떠나면 그 순간까지도 과연 내가 가는 그 도시에는 그러면 진짜 희망이 있나? 이 고민이 드는 것처럼 분명히 내가 봐도 이 오른쪽이 당연히 낫고 이것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이곳에 희망이 있나? 라는 고민이 계속해서 들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는 분명히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했죠. 이 주인공도 그랬죠. 과거의 고향은 봉고체제 하에 변할 희망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미래보다는 그 과거의 관습, 그런 우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은 이 변하는 세상에 더 나은 삶이 있는 그 미래, 그 도시로 가서 분명히 바꾸겠다고 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그 순간까지도 결정을 해놓고도 마음속에 정말 이게 희망이 있나? 이 고민을 하게 되는 주인공의 모습이라면 제가 생각해도 직장 생활을 할 때 정말 일하면 내가 부자가 되나? 내가 자유롭게 내 시간을 쓸 수 있나? 내 아이들과 우리 아내 그리고 부모님들, 우리의 가족들 그분들과 함께 어떤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직장으로. 그리고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그 과거의 틀에 맞춰서 일하고 아침에 출근을 해서 회사에 박혀 있다가 퇴근을 하고 나와서 잠깐의 나의 자유 시간에
만족하고 그런 삶이었다면 분명히 우리가 그 오른쪽 사분면으로 옮겨가면 이 변해가는 세상에 맞는 더 나은 삶의 방식, 더 나은 성공의 방식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걸 알지만 이 화자와 같이 정말 희망이 있나? 다시 한번 계속 되묻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왜 그럴까? 변화하고자 하는 나한테 희망이 있을까? 그 STP를 할 때마다 제 친구들에게 우리가 얘기하는 뉴밍아웃을 하고 친구들에게 거절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변화는 우리한테 정말 희망이 있나? 그 많은 성공하신 분들이 얘기하듯이 이렇게 이걸로 정말 너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공손하게 거절할 때는 나는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이 더 좋다. 또는 저의 친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건 너무 허황된 생각이다.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그거 해.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잘 될 때는 참 기분이 좋은데 그런 거절을 받거나 할 때면 이렇게 꼭 제 마음속에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 분명히 이게 좋다는 거 알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의문심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정말 희망이 있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사실 들었던 굉장히 좋았던 강의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올라왔었던 권준범 사장님의 한 강의였고요. 하나는 김경주 사장님의 그때 이병재 사장님 후에 있었던 그 이야기였어요.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런 고민이 들 때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이 권준범 사장님이 이런 강의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생각이 만든다. 결과는 당신의 생각이 만드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꽤 긴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면서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시면서 하셨는데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 PA가 될 때까지 굉장히 이제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게 뒤돌아봤을 때 그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딱 하나였다 말씀하시면서 하셨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있다. 그거를 내가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게 된 계기는 딱 하나였는데 이제 그분의 일대 파트너가 저도 팀엘리트 스폰서가 갖고 싶어요. 제가 꼭 만들어 드릴게요. 라는 그 카카오톡의 메시지를 보고 권준범 사장님께서 내가 내 파트너들에게 내가 해야 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날 바로 결심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정말 이게 돼야겠다. 이게 뭐 가능하다. 이게 뭐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다 떠나서 내가 이거를 돼야겠고 내가 할 수 있다. 신기한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그냥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신의 어떤 파트너라든지 상황들이 내가 팀멜리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되지 않은 시간 내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바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의 결과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에 긍정 아니면 부정을 주는데 내가 그 생각에 부정을 주면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그 생각에 긍정을 주면 줄수록 그 생각이 나의 결과를 결정할 것이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희도 사실 어떤 목표가 전소연 사장과 함께 있었고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 강의를 바로 공유해서 여기 메시지가 너무 좋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에 지금 긍정을 주고 있나 부정을 주고 있나 뒤돌아봤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사실 이 주인공처럼 그 희망이 있나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때에 긍정을 주거나 부정을 주는 건 결국은 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부정을 주고 있나 긍정을 주고 있나. 결과는 생각이 만든다라는 이 사장님의 말씀에 사실 굉장히 큰 어떤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고요. 사실 그런 고민이 들 때 그 이병진 사장님 강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김경주 사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이병진 사장님 강의도 너무 좋았지만 그 마지막에 있었던 김경주 사장님의 강의에서 제가 너무나 그 큰 그런 어떤 감동과 동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들으면서 이걸 계속 적고 있었는데 김경주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 이거였어요. 뉴스킨이 정말 내 운명을 바꿀 기회라고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믿고 있나? 우리가 그 신뢰를 할 때 여기에서부터 에너지가 나오고 행동이 시작되고
이제 기적이 만들어진다. 수많은 사람들이 뉴스킨에 들어왔다가 그만둔 것을 봤는데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성공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들이 뉴스킨에서 성공하는 것을 봤다.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은 뉴스킨이 정말 내 운명을 바꿀 기회라고 그 사람들은 믿었다. 그 소설을 제가 읽고 나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사실 그 강의를 듣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왜 해야 하나. 알고 있는데 내가 왜 그것에 의문을 가졌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약하자면 뉴스킨에서 에너지와 행동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려면 일단은 의문을 갖지 말고 뉴스킨을 믿어야 된다. 사실 이 두 분의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사실 그래서 그걸 하고 나니 그 루신의 고향에 나오는 이 말이 제 마음에 너무나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원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지상 위에 놓인 길과도 같은 것이다. 원래 지상에는 길이 없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이게 희망이냐 아니냐, 이게 길이냐 아니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없구나. 나보다 먼저 가보신 분이 이게 길이라고 말하는데 나보다 먼저 하셨고 그것을 이룬 우리의 리더가 이게 길이고 이게 희망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이게 희망인가? 라고 되묻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길이 되는 것처럼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성공의 길이 된다. 너무나 당연한 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직장에 들어가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제 초반에 이직을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책에 굉장히 이제 유명한 기업인이었는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당신이 이직을 하거나 직장을 옮겨야 되거나 전직을 해야 될 때는 언제냐? 지금 있는 직장에서 더 이상 무언가를 배울 수 없고 지금 있는 직장에서 당신의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없을 때 당신이 이직을 하고 직장을 옮겨야 된다. 저한테 내가 진짜로 뉴스킨 이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오기로 선택한 이 순간이 나한테 정말 좋은 순간이구나. 지금 주어지는 이 메시지와 이것들에서 내가 희망을 보지 않을 수가 없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여기에서 길을 얘기하는데 제가 고은 시인의 시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길이라고 하는 시를 하나 나누고 싶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루신의 이 고향이라는 그 소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시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박주환 사장님께 이걸 좀 읽어달라고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읽어볼게요. 길이 없다. 여기서부터 희망이다. 숨막히며 여기서부터 희망이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간다. 여기서부터 역사이다. 역사란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부터, 미래의 허막으로부터 내가 가는 현재 전체와 그 뒤의 미지까지, 그 뒤의 어둠까지이다. 어둠이란 빛의 결핍일 뿐, 여기서부터 희망이다. 길이 없다. 그리하여 길을 만들며 간다. 길이 있다. 길이 있다. 수많은 내일이 완벽하게 오고 있는 길이 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너무 좋아하는 시인데 그 소설을 읽고 우리 김경수 사장님의 어떤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 시를 읽었을 때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메시지, 제가 적어놓은 메시지들, 어떤 강의들을 매일 들을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매일 아침마다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이게 빛의 결핍일 뿐 여기서부터는 정말 희망이고 수많은 내일이 완벽하게 오고 있는 길이 있다. 정말 여기서부터는 성공의 길이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 있다고 하는 걸 믿어야지 왜 나한테 주어지는 그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 세운 목표도 있고 저희가 앞으로 올 더 많은 날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사실 오늘 메시지를 나눠달라고 할 때 너무나 이제 제가 많이 배우고 있다 보니 어떤 무언가를 나누기보다 제가 느꼈던 저의 감정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오래되신 분들도 힘들고 혹은 이런 의문이 이 저자처럼 아 정말 희망이 있나? 라는 고민이 들 때 이 시와 이 소설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아 내가 가고 있는 이 앞에 정말 완벽하게 성공이 보장된 그 희망의 길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시고 오늘 또 많은 성공을 보실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